황영감은 윗마을 송부자와 혼사가 이루어져 사돈지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사돈인 송부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황영감 집안은 유달리 잘난 척하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황영감이 송부자의 집에 도착하니 사돈인 송부자가 반갑게 맞이했다. 아이고, 사돈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헛기침으로 인사를 하며 황영감은 자신이 짚고 온 청묘장을 자랑하고 싶어 지팡이를 들어올리며 과시했다. 네, 이 지팡이는 아주 귀한 것이라오. 이 지팡이는 명아주로 만든 청려장이지요. 게다가 손잡이는 금구슬이 박혀 있다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 지팡이가 너무 멋들어지지 않습니까? 사돈인 송부자는 황영감의 오만하고 잘난 척한다는 소문은 들어 익히 알고 있었으나 여기 와서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우선은 황영감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며 말했다. 아, 참으로 멋지십니다, 그려. 허허허. 푸짐한 음식으로 흔쾌히 대접을 한 후 송부자는 황영감에게 제안을 했다. 사돈께서는 먼 길에서 오셨는데 하룻밤 쉬어 가시지요. 예, 그럴까요? 그러면 하룻밤 신세지겠습니다. 황영감은 송부자의 하인들에게 단단히 다짐하는 말을 했다. 이것을 잘 보아라. 이건 보통 지팡이가 아니니라. 내 이 지팡이는 아주 값비싸고 귀한 것이니 잘 보관하여야 한다. 감히 너희들은 갖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이른 후 황영감은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꿈속에서도 자신의 지팡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렇게 좋은 지팡이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하며 칭찬과 부러움을 받는 꿈까지 꾸었다. 부를 지나치게 과시하는 황영감에게 따끔한 일침을 날려야겠다고 마음먹은 송부자는 청지기를 시켜 사돈의 지팡이, 청려장을 부직갱이로 쓰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황영감은 자신의 지팡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격분한 그는 하인들을 다그쳤다. 아니, 비싼 내 지팡이가 어디로 갔느냐? 당장 찾아내라. 황영감은 사방팔방으로 찾다가 자신의 지팡이가 간밤에 부직갱이가 된 사실을 알고 하인들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아니, 너희들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정말 무식하다. 그게 어떤 지팡인데 함부로 다루느냐? 황영감의 말을 조용히 방에서 듣고 있던 송부자는 방문을 열고 황영감을 불렀다. 사돈께서는 일단 진정하시고 방으로 들어오시지요. 청직이 개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요. 너는 우리 집에 있는 최고의 지팡이들을 모두 가져오너라. 청지기가 지팡이를 무더기로 가져와 앞에 쭉 늘어놓자 이것을 본 황영감은 깜짝 놀랐다. 송부자는 사돈에게 말했다. 사돈, 우리 집에는 청려장이 이렇게 많소이다. 이것들 중에는 금구슬이 박힌 것도 있고 은구슬이 여러 개 박힌 것도 있지요. 어서 마음에 드는 것 하나 골라보십시오. 진정한 분은 우리가 과시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겸손과 은혜로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자랑의 상징이었던 지팡이는 이 많은 것들 가운데 그저 일부분일 뿐이랍니다. 그제서야 황영감은 자신이 부를 과시하며 자랑질을 선 넘게 했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송부자를 통해 벼가 익을수록 수그리는 겸손함을 상기했다. 황영감 못지않게 부를 과시하고 끝없는 자랑을 하는 황영감의 아들 선우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의 많은 보물들 중에서 특히 반짝이는 작은 보석들로 둘러싸인 금빛 부채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다. 이 부채는 그의 자부심이자 기쁨이었고 그는 그것을 자랑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다. 어느 날 선호는 그의 오랜 친구 장영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무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비인 장영은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여 선호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다른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예상한 선호는 자신의 금빛 부채를 자랑할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어 그의 초대가 무척 기뻤다. 방문하는 날 아침 선호는 그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비단 옷을 입고 애장품 금빛 부채를 들고 장영의 집으로 출발했다. 장영의 집은 아담하면서 깔끔했는데 집에 들어서는 선호를 보고 장영은 따뜻하게 맞이했다. 맛깔스런 요리들이 차려진 상에는 먼저 온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선호는 그의 소중한 금빛 부채를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다들 모여 앉은 자리에서 보란듯이 부채를 활짝 펼쳐 활활 붙이며 말했다. 아, 이 더위에는 부채가 꼭 필요하지요. 특히 내 부채는 금으로 만들어지고 귀중한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조선 팔도를 통틀어도 이런 귀한 것을 갖는다는 건 손꼽을 정도랍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이어져 왔으며 우리 집안의 부와 위신에 대한 징표이기도 하답니다. 둘러앉은 손님들은 금빛 부채를 쳐다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선비인 장영은 그의 친구 선호에게 좀 더 겸손한 태도를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 후 다과를 접대하면서 장영은 각각의 손님들에게 돌아가면서 애장품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애장품이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지니고 있는 사연과 왜 소중한지 그 중요성을 생각해보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동석한 사람들은 각자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진심이 넘치고 게다가 심오하기까지 한 내용이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소박한 종이 부채, 소중한 친구가 손수 만든 대나무 부채, 심지어 치열한 여름 폭풍우 속에서 한때 생명을 구했던 낡고 너덜너덜한 부채까지 있었다. 할아버지가 조각한 정교하며 쓸모있는 나무빗, 어머니가 꽃을 수놓은 손수건, 그리고 심지어 기억에 남는 여행을 하는 동안 주운 매끄러우며 모양이 특이한 조약돌도 있었다. 각자의 이야기는 감동과 개인적인 의미로 울려 퍼졌으며 상대방이 가슴 울리는 이야기를 하면 듣는 동안 감탄과 존경으로 박수를 쳤다. 그리고 집주인 장영 차례에서는 첫 스승이 주신 소박하고 낡아빠진 시집을 들어올렸다. 비록 이 책은 너무 오래되어 낡고 색도 바랬지만 그에게 영감을 주고 일생 동안 그를 인도하여 그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 되었다고 했다. 황영감의 아들 선호 차례가 되자 그는 자신의 금빛 부채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이 부채는 최고급 금이 박혀있고 가장 귀중한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부와 지위의 상징이지요. 이것의 가치에 견줄 만한 다른 부채는 없습니다. 친구 장영은 부채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그건 정말 멋지고 좋은 부채야. 선호야, 그런데 우리에게 말해줘. 그것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지? 내 조상들로부터 어떤 기억을 전해받았는지 우리에게 들려줘.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일지 궁금하구나? 그것은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말이야. 공유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선호는 주춤거렸다. 금빛 부채는 비록 가치가 있지만 의미 있는 역사나 정서적 교감이 없었고 아름답기는 해도 감흥이 없었다. 단지 금속의 찬 느낌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손님들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며 그들끼리 속삭이자 선호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선호의 불편함을 느낀 장영은 일어서서 손님들에게 말을 건넸다. 친구들아, 오늘 밤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물건의 물질적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겨진 기억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이 소유물들의 값을 매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경험과 마음 따뜻해지는 감정인 것 같아. 방은 조용해졌고 장영은 선호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선호야.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가진 재산에 부여하는 사랑과 친절, 그리고 그 뒤에 간직한 이야기들이라 생각해. 장영의 말과 다른 손님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선호는 금빛 부채의 물질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없이 속빈 강정처럼 비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부터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인연과 이야기 속에서 가치를 찾겠다고 다짐했다. 선호가 금빛 부채를 내려놓고 생활 방식을 겸손한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으로 바꾸자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다. 또 황영감 딸 선미는 뛰어난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이는 황영감 부부의 큰 자랑거리였다. 그녀의 티 없이 맑고 하얀 피부,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우수에 찬 듯한 커다란 눈망울은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허영과 오만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맞아 떨어져 자신의 예쁜 얼굴이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믿었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항상 우쭐하고 뽐내고 다녔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축제가 열렸는데 먼 이웃나라에서 가지고 온 신기한 물건이 장터에 전시된다고 했다. 이 상인은 마법의 물건들을 갖고 다녔는데 이 소식에 온 마을 사람들은 흥분으로 들끓었다. 선미는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장터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더 돋보일 기회로 여기며 치장하는 데 꼼꼼하게 공을 들였다. 그녀는 옷 중에서 가장 예쁜 한복을 골라 입고 섬세한 장식품으로 장식된 놀이개를 달고 꽃신을 신고 축제의 장터로 출발했다. 축제에서 선미는 군중 속을 활보하며 고개를 바짝 들고 하늘하늘 걸어다녔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주변에서 들리는 감탄의 소리에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장터를 휘젓고 다니는 동안 형형색색 다채로운 깃발들이 휘날리고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은 상인이 차려놓은 가게 안에 마법의 물건을 구경하려고 했었다. 선미도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들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상인은 선미가 들어올 때부터 그녀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리고 친절하게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미는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당신의 마법 같은 물건들에 대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비할 데가 없지만 제 아름다움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것이 있나 해서요. 그 상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물론 나는 낭자를 위한 것을 가지고 있지요. 그는 그녀에게 테두리가 화려한 거울을 건네며 말했다. 이 거울은 평범한 거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던 선미는 호기심이 가득 찬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봤다. 그러나 즉시 그녀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속임수지? 이 거울은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이건 절대로 내 모습이 될 수 없어. 거울 속의 선미는 허영심과 오만함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아주 추억 모습이었던 것이다. 상인은 차분하게 다가가 친절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답했다. 이 거울은 자기 내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낭자의 내면은 오만하고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군요. 낭자는 이러한 결점을 마음속에서 씻어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단지 피부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빛나는
마음의 순수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황하고 낙담한 선미는 멍하니 서 있다가 힘겹게 가게를 나섰다. 장터를 배회하면서 자신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미소와 웃음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았다. 선미는 한 소녀가 할머니를 도와 보살피고 있으며 무리의 아이들이 소녀와 함께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소박한 친절과 기쁨의 모습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다. 상인의 말을 기억하며 내면의 모습을 가꿔보기로 결심한 선미는 겸손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웃을 돕고 가진 것을 나누고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더 많이 했다.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로 그녀는 이상하게도 뿌듯한 성취감과 평화로워지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점차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변화를 서서히 감지하게 되었다. 그녀의 외모보다 선행을 더 높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고 상인은 이 마을에 다시 돌아왔다. 선미는 자신이 정말 변했는지 궁금해하며 그에게 다가가 거울을 한 번 더 보자고 했다. 상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테두리가 화려한 거울을 건넸다. 망설이며 거울 속을 바라본 선미는 환한 미소의 천사처럼 선한 아름다운 얼굴과 마주했다. 자신이 길러온 자상함과 겸손함으로 빛나고 있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상인도 인정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요. 낭자는 이제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의 매력과 맞아떨어지게 되었구려. 선미는 상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다. 오만함에서 자유로워진 그녀는 겸손하고 마음씨 고운 자신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음을 깨달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올 때 비로소 가장 빛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미는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너그러우며 친절한 마음이 더욱 부각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황영감을 비롯하여 아들과 딸인 선우와 선미는 남들에게 지나친 자랑만을 일삼아 거기에서 행복을 얻으려 했었지요. 그러나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황영감 가족들이 그런 깨우침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것은 큰 용기이며 훌륭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